개인 계좌로 누군가가 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가 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죠. 그런데 자, 김 기자. 이 정의기억연대가 윤미향 지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사장 시절에 있었던 의혹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선이 되기 직전까지 윤미향 당선인이 정대협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단체를 쭉 운영해 오면서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각종 기부금들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SNS를 통해서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모금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기부를 해주십시오 할 때 밑에 계좌를 적잖아요. 국민은행 윤미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그 계좌의 예금주가 바로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 의원 측은요. 횡령이나 착복은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사실은 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단연컨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횡령이거나 착복이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 또 다른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법적인 상담과 적절한 조언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윤미향 당시 정의원 이사장의 이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죠. 개인 계좌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내는 기부금을 정의기억연대라는 그 어떤 법인의 계좌가 아닌 왜 윤미향이라는 개인 계좌로 저걸 받았을까? 전문가들은 이런 의혹을 보냅니다. 한번 보시죠. 김경률 회계사는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기부금을 받았다고요? 당장 문 닫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 회계 전문가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서울시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명의 통장 사용은 개인이 돈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장 소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은요. 쌈짓돈으로 내 마음대로 돈을 썼다라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법인에는요. 네. 법인 공식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명을 하죠. 아니 여러 가지 기부금이 섞이면은 곤란하니까 우리가 개인 계좌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 거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인 계좌를 다양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과 이 윤미향 씨가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횡령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정의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논란은 끝납니다.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이 윤미향 지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저 당시에는 정의원 이사장이었고 개인 계좌로 지금 기부금 모금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일단 예. 횡령하려는 의도로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부적절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체 관련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예금 계좌에 관련된 부분을 단체 명의로 만드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초에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좋은 뜻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그 절차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는 정도로 행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원 쪽의 해명이 금방 나왔대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은 짚어드릴 텐데 정의원 쪽에서는 저 윤미향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것과 관련해서 아마 장례 비용으로 이게 돈을 좀 모금을 한 모양이에요. 장례 비용. 그래서 윤미향 개인 계좌가 아닌 그냥 상주 계좌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았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은 좀 납득이 되세요? 김북동 할머니 관련해가지고 상주 계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도 보면은
할머니들 비즈니스석에 앉아갈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들 이런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해명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2017년의 기부금법이라는 게 1,000만 원 이상 모으려면 신고해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아무리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격적인 어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법인격을 포기하고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저런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등산 모임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개인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런데 그래야지만 뭐 법인격적인 단체가 안 되더라도 혼입이 안 되잖아요. 자금 같은 것들이. 근데 이 개인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윤미향 당선인이 저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은 이 개별 행사마다 썼던 계좌들의 금액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등등까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런 복잡한 행동을 합니까? 그냥 법인격적인 단체의 계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참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정의기억연대에 기부금이 쭉 이렇게 모아지는데 김 기자, 이 기부금 사용처가 뭐 이게 사용된 것들이 조금 의문이 남는다라는 대목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정의연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이 기부금들을 사용했는지를 좀 밝히라 이런 요구잖아요. 그런데 2019년 지난해에 기부금의 총 지출액이 7억 6천여만 원이 된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뭉뚱그려진 기타 지출이 66%나 되는 5억여 원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세청 지침에 위반된다고 해요. 이렇게 기타로 뭉뚱그려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떤 곳에 어떻게 그 기부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66%나 되는 이 기타 지출이 과연 무엇이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지출이라고 해서 그냥 5억여 원이 저 기타 지출에 구체적인 뭐 이렇게 사용처나 이런 게 명기되지 아니한 가운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물론 그 이런 부분이 기타라고 썼다고 하는 게 이게 무조건 횡령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잘못 쓰여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윤미향 당선자가 명백하게 좀 밝힐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기부금을 모았던 그 자금 운용 내역 같은 것들을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 선발 과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을 텐데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부분 장 소장.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9년 보면 경비 기타로 해가지고 4억 7천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된 것으로 예.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네. 피해자 지원 사업도 있고요. 뭐 국제기구 대응 사업도 있고 기념일 관람 사업, 장학 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세부 항목은 다 적어놨어요. 물론 이것도 그냥 999명 이런 식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예. 경비 기타를 4억 7천을 했다는 거는요. 이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썼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3,500만 원이 2019년에 사용됐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출장 갈 때도 출장 경비도 다 항목별로 다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돈은 무엇에 썼느냐? 그냥 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에는 기부한 분들의 의도에도 잘못됐고 예. 액수가 너무 커요. 액수가 4억 크다. 7천만 원. 이거는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전 한국회계학회장인데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성명이나 단체명을 알 수 없게 공시하는 것은 아까까지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기타라는 그냥 항목에 5억 원 그냥 기타라고 다 묶어놓은 거니까. 성명이나 단체명을 알 수 없게 이렇게 가려놓은 것은 비정상적이며 이게 뭔가 숨기려는 게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준석 의원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학회나 아니면 회계사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로는 이거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원칙에 다 어긋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밝힌 회계 준칙에 다 어긋나는 것들이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은 한 가지가 짚히는 건 뭐냐면은
그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받기 싫어했거든요. 허허. 그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에서 과거에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 바탕으로 참여연대 본인도 회계사지만은 참여연대 같은 사업 목적도 좀 더 다양하고 기금 운용 규모도 큰 곳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회계사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회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감사를 진행했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외부 회계감사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쉽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을 자꾸 회피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회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장 소장? 지금 정의원에는요, 예. 감사가 2명 있어요. 감사가 2명 있어요? 변호사하고 회계사 한 분씩 두 네. 명이 있거든요. 이 감사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도 한번 저는 책임을 묻고 싶고요. 예. 2019년도에 정의원이 국가보조금을 5억 3,700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보조금관리법 36조에 의해서 국가가 회계 감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그냥 정의원이 그래요, 우리가 외부 회계 감사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 차원을 떠나서 예. 이 부분은 국가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확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의 뭐 여러 가지 이 논란 당시에 이사장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윤미향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윤미향 당선인과 이번 이 논란에 어떻게 보면 촉발이 된 이용수 할머니 간의 뭔가 공방 이런 것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어긋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용수 할머니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씩씩한 활동가 있어요. 피해 당사자이면서 그분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됐고 설명을 딱 드렸더니 잘했다 잘 들어갔다 이젠 거기서 해야지 그러셨고, 유미하건 같이 30년을 해나오면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해결을 안 합니까? 자기 사욕 채리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못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양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잘못한 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윤미향 당선인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자꾸 변명하면 거짓이 나타나니까 국회의원직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하고 거절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가 또 이러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이죠. 윤미향이 사리사욕을 챙기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자꾸 차일피일 미뤄왔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지금 빼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윤미향과 나 화해 안 합니다. 화해할 수 없어요. 정의연은요, 고쳐서 못 씁니다. 이 정의연이라는 단체 해체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용수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거의 야당 시절에 그 여당이 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여당이 하는 모든 행동을 비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운 원칙이 피해자 지상주의예요. 피해자들이, 당사자들이 불만족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네. 그게 드러났던 게 세월호, 5.18, 그 다음 위안부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중간지대는 없다.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하여튼간 니네가 더 노력해라라고 여당을 몰아세웠던 거거든요. 예. 저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보면은 지금 본인들이 대리한다고 많이 알려졌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본인의 단체 운영 실태라든지 본인이 국회의원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만족할 때까지 사과하시고요. 만족할 때까지 해명하고요. 만족할 때까지 고치세요. 그게 지금까지 여당 그 당시에 보수 세력을 공격하면서 썼던 방법이거든요. 예. 저는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과연 지금 원칙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이미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은 초기에 윤미향 당선인과 그 단체와 여당 측 관계자들이 보였던 모습, 아하. 특히 그중 일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잘못되었다라는 할머니 표현. 기억이 뭐 잘못된 것 같다. 그게 어떤 의도인지 간에 그것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수십 년간의 활동이 부정당하는 느낌일 것이고 당장 본인은 일본의 우익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본인의 증언들의 신빙성 자체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하. 강하게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걸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저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할머니들을 대변해가지고 활동을 한다겠습니까? 저거는 저 단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장 그들의 원칙인 피해자 지상주의로 돌아가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만족할 때까지 사과하십시오.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용수 할머니 워딩을 쭉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정의기억연대 단체 해산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 변호사는? 저는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오해가 들어요. 있었다? 네, 어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일들을 발견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와서 이제 단체를 해체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언론이라든지 본인의 그 생각에서 기반해서 온 결론에 따랐을 때 약간 섭섭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당선인에 대한 그 감정 예. 표출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까 이준석 위원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피해자 지상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건 맞는 부분인데 예. 그 점에서 지금 그 당사자가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장 소장.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에 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네. 할머니가 오해를 했다. 할머니가 섭섭해서 저런다. 이 말씀은 할머니를 상당히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허. 기본적으로 할머니가 분노하는 거는요. 두 가지 지점이에요.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정확히 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주는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돈과 국회의원 배지라는 권력을 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속았다. 이용당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윤미향 당선인은 양심이 없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실직고 해라. 네, 이런 거를 오해라고 폄하시키는 것은 저는 이용수 할머니를 두 번 더 지금 궁지로 몰아넣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약간 반성해야 되는 게 이 홍익표, 남인순, 김상희 의원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친일 세력과 반평화 세력 이런 쪽에서 이런 걸 공작한다고 이제 사실 주장했거든요. 예. 저는요, 아니 도대체 누가 친일이란 겁니까? 자신 있으면 이름을 대세요 보니까 누가 지금 친일이고 반평화 세력이기에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지 한 책임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진영 논리를 한번 또 어떻게 불러일으키려는 이런 식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여당 의원들입니다. 이거는. 예. 조대진 변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그 장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럴 뜻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 그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당선인과 그리고 그 이용수 할머니와의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그런 진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